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참 말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 말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단 하나만 듣고 오해를 해요. 저는 그 미술과 철학 이야기를 미술은 미술이다. 미술은 철학의 시녀도 아니고 문학의 시녀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술은 철학이 아니고 미술은 문학이 아니다로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이야기 했다. 해야겠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미술이라는 게 뭔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 그 뭔지는 몰라도 렐러티라는 게 있어요. 렐러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진실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데서는 종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에서는 이걸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이걸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절대적 진실이에요. 이거는 상대적 진실이 아니라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있어. 절대적 진실. 요즘에서 말하는 그 상대적 진실이 아니에요. 절대적 진실이라는 게 있어. 뭔가 몰라. 그걸 렐러티라고 그래.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은 결국에는 이거를 찾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란 건 결국 이거를 찾기 위한 거야.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절대적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 과학이 있어요.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형이상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물론 과학 중에서도 순수과학이라고 그래. 요거를 이제 응용과학 말고 순수과학, 이것도 이제 순수예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단 말이에요. 방법만 틀려. 방법.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하죠. 근데 종교는 절대적 존재의 무슨 절대적 존재가 한 이야기 그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 존재. 이 철학은 인간의 오성,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죠. 이 철학이. 여기 예술이라는 거는 이성과 감성, 특히 이제 요 예술 중에서도 미술 이야기 하자면 나는 이제 미술에 관한 이야기 하니까 미술이라는 거는 자기 눈을 통해서 자기 시각적인 눈을 통해서 그 이성과 감성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철학이라고 붙인 거죠. 이걸 말을 철학이라고 붙인 거고 뭐 그런 거지 다 철학이에요. 이거를 옛날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거를 자연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요거는 이제 인간에 관한 거는 인문 철학이고, 이것도 철학이야. 소크라테스 이후로 이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에 관한 철학. 그 전에는 자연 철학이었어. 자연 철학이 과학인 거예요. 이게 순수 과학이야. 종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철학이야. 종교 철학. 이것도 철학. 인간의 역사를 한번, 역사 과정, 그 역사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미술사를 공부를 한다. 만약에 서양에서 독일 같은 데는 미술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철학과외가 들어있어요. 철학과외가. 철학과 소속이에요. 미술사 공부하는 게. 예. 역사라는 게 역사 철학이거든. 인간의 역사 철학이야. 그러니까 미술 그 자체가 철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과에서 철학을 배우면 어때요? 사실은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철학이라고 가서 이제 배우면은 그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철학의 역사만 배우고 와. 철학의 역사. 어떤 새끼는 뭐라고 했고, 어떤 새끼는 뭐라고 했고, 어떤 새끼는 과거의 역사만 배우고, 현재, 미술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것만 배우고 와, 역사라는 게. 물론 이제 과거를 보면은 현대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를 보는 눈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철학이라는 용어를 아주 좁은 개념으로 한번 철학과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학이라는 거, 우리 미학도 철학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학이라는 과목이. 철학과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아주 좁은 의미로 철학을 말할 때는 이게 철학이 맞아. 이게. 근데 넓은 의미로 철학을 말하다면, 그건 내 철학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넓은 의미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인간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철학이 있는 거야.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넷 중에 하나는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절대적 진실이 다가오고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이 밑에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먹고도 살아야 되고 경제, 실용과, 실용미술, 응용미술, 많잖아.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부구조라고 그래. 하부구조라고도 하고, 이걸 형이하학이라고 그래. 형이하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모든 존재들이 결국엔 찾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모든 존재들이. 뒷장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철학자라면 그 사람 바로 푸앙카레예요. 푸앙카레.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뒷장이 빠져드는 게 옛날에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지학이라는 거. 신지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철학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가들 있잖아요. 몬드리안이라든지 칸딘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져들었던 게 신지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야, 그게. 그래서 어떤 그 철학들을, 응? 자기가 접한 철학들을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미 있어온 철학이야. 그 이미 있어온 어떤 철학들을 그림으로 자기가 재현해서 표현해 보려고 한 사람들이야. 저기에 던졌을 때, 그, 뮤트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전시회를 냈을 때, 처음 의도가 뭐였냐? 처음 의도는 자기 이제 누이한테 편지를 써요. 야, 변기 너무 아름답다. 변기의 곡선이라는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써. 변기를 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던질 때, 그게 이제 이 당시에 피카비아인가? 피카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 아주 부자였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피카비아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피카비아가 이게 이제 여기 다다죠, 원래. 이제 뉴욕 다다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뉴욕 다다. 이게 다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전을 쭉 하니까 목마라는 뜻인데 애들이 목마를 다다다다 그랬대. 목마를.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타고 노는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다다다다 그랬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다라는 게 이제 뉴욕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을 피해가지고 스위스 찌리로 도망간 사람들이야, 이제. 이게 이제, 스위스 찌리로 도망간, 하여튼 그런 놈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에요. 인간 이성, 인간이란 것들이, 인간 이성, 이게, 그게 신의 속성인 줄 알았는데, 인간 이성이라는 게 악마의 속성이었어.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무정부주의자고 이성 혐오주의자야. 인간 이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목표는 뭐냐? 기존에 있었던 문화라는 거, 이거 파괴 운동이에요. 문화 파괴 운동. 문화 파괴 운동이란 말이에요. 문화를 파괴하자.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뒤샹이었어. 뒤샹. 문화 파괴 운동.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화가니까 기존의 미술이라는 거, 기존의 미술의 어떤 이성적인 거라든지 감성적인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자. 때려 부셔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러한 생각으로 사실은 여기 이제 독립미술가 협회인데 미국에서 이제 독립미술가 협회전이야 그게. 독립미술가 협회전이야 이게. 그런데 요 협회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이 뒤샹이 피카비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뒤샹이 만든 거야 이게. 뒤샹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7명인가 모여서 만든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뒤샹은 미술 혐오주의자예요. 미술에 대해서 혐오하는 존재예요. 예술에 대해서, 기존의 미술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의 수염 달고, 왜냐면 기존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이런 거를 다 부시는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립미술가 협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앙댕팡탕이야. 프랑스 말로 하면은 앙댕팡탕. 앙댕팡탕인데, 이 이야기 뭐 길게 할 것도 없이 이제 모든 이제 그 프랑스 살롱전이라는 게 완전히 시들시들해져 버려. 지금 우리나라 국전 마찬가지로 아무 관심도 없어. 국전의 대상 받든 말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돼버려 이제 여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살롱이라는 데서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 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살롱을 통하지 않고 누구나 돈만 내면 전시를 해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시는 뭐냐면 그 심사를 안 해. 심사를 안 하는데 여기에 이제 뒷샹도 여기 여기 운영위원회의 임원이야. 이게 뒷장이 지가 바로 운영위원회 사람이야. 근데 운영위원회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돈만 받고 다 이거를 전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전시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만 내면 전시를 해주는 전시장에다 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사람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맨날 싸워. 뒷장하고 운영위원회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이게 운영위원회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영위원회 사실은 이 작품을 뮤트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낸 게 뭐냐? 운영위원회 개새끼들 골탕 먹이려고 낸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뒷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프로펠러인가 뭐 그런 걸 보고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게, 야 이놈 미술이 너 저렇게 화가가 나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 저렇게 우아하고 저렇게 뭐 만들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산업 디자이너들이 너무 우아하게 잘 만드는 거야. 물건들을 보면은 그게 예술품이야. 예술보다도 더 잘 만든 게 우아하고 멋있게. 나는 저렇게 더 만들 수가 없어. 똑같은 고민을 내가 해 지금. 내가 그 컴퓨터로 동영상을 쭉 만들었어 지금 최근에. 동영상을 쭉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의 인트럭션,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시작 장면에 보면 대부분 컴퓨터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띄우면서 제목을 띄워요. 영화의 시작을 보면은 항상 그래. 모든 영화가. 그럼 그 영화들을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인트럭션에 사용되는 짧은 그렇게 그 동영상을, 추상적인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들이, 추상적인 이 동영상들을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그 동영상이 내 기술로는 도무지 못 따라가겠어, 지금. 내 기술로는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내 기술로는. 뒷상이 그걸 느낀 거야, 당시에. 야, 화가가 아무리 내가 뭐 해도 그 아름다운 거, 그 전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있잖아. 그 아름다움, 그 인상파 화가들이, 인상파에서부터 쭉 그 추구해왔던 모더니즘 화가들이 추구해왔던 그 당시에 그 색채 감각이라든지 형태 감각, 이런 것들이
디자이너들의, 그러니까 산업 디자이너들의 솜씨를 못 따라가는 거야. 거꾸로 역전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뮤트 여기 그 병기라는 것도 보고 그러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병기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병기를 그 소변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디자이너 감각을 화가들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 아까 영화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동영상을, 그걸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 만드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화의 인트로 장면의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화를 만든단 말이야.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그 인트로 장면들을.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저도 몇 년 동안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물론 그 안에 있는 사상은 좀 내가 우월할 수가 있어. 내가 우월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상은 더 우월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기술로서는 도무지 못 따라가. 그 사람. 나 자신 없어. 내가 기술로서는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로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추상적인 동영상, 그 인트로에 나오는 그것들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또 다른 면, 지금 쇼 같은 거 이렇게 그 대중예술에서 이렇게 그 대중예술에서 그 무대, 그러니까 라이브 쇼를 할 때 그 조명이라든지 그 무대 장치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설치 미술 이런 거 게임도 안 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응용 미술이 엄청나게 이게 그러니까 무대 예술이라든지 그 응용 예술이 무지무지하게 발달하는 거야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화가가 못 따라가 그거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손들어버린 거야. 이 미술가들이 완전히 손들어버린 사건이 뒤샹의 병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샹이라는 사람이 그 병기를 던지면서 야,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거를 기고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뀐 거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화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술을 쓰는 역사가들이 화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미술의 역사를 써. 근데 화가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야. 화가가 내뱉은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 화가가 자기가 왜 그렸는지 몰라.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가 말을 해줘? 자기가 그 사람의 그림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림이. 화가가 말로서 그거를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화가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림이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돼. 화가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브루넬레스키라는 이 젊은 사람이 200년 동안 그
성당에 도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당을 만들어 놓고 도움을 씌우려고 했는데 기술이 없어갖고 도움을 못 씌웠어. 200년을 비워놨어. 200년을. 인간 브루넬레스키라는 이 28살 먹은 사람이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씌워버렸어. 돌멩이로. 20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씌워지지 않은 공간을 인간이 씌워버린 거야. 200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씌워졌어. 그거를. 근데 인간이 28살 먹은 머리로, 28살 먹은 사람은 머리로, 화가 머리에서 나온 게 그 지붕을 씌워버린 거라고. 어마어마한 건축술이 화가 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 기계들 봐봐. 그게 실용적으로 거기 지금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과학들. 그러니까 자연 철학이니 모든 게 화가였단 말이야. 철학이. 그런데 뒷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제. 아까. 근데 그 철학은 뭐냐? 철학자들의 생각을 옮겨놓은 거야. 환장할 이야기지.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를 300년 전에 하고 그 했던 이야기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사람,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게 인본주의야, 그게. 그래서 300년 이상을 앞서갔던 거야, 미술이. 화가들의 철학이 300년 이상을 앞서갔는데 거꾸로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현대 미술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게 피카소하고 물론 디샹이야. 근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예? 영국에서 이렇게 화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미술 이렇게 전공하는 학생들과 화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첫 번째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디샹이야. 그 디샹의 병기야, 병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피카소의 그거고,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 그다음 네 번째가 다시 피카소의 게르니카야.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마티스의 붉은 벽이라는 거더라고. 근데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그거는 그 80년대, 1990년대인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화가 지망생이라든지 이렇게 좀 미술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술 교양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누구로 나왔어? 그 당시에는 에곤 실러로 나왔어요. 에곤 실러 1위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어, 이게. 그런데 내가 어제는 이제 피카소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걸 투명 캔버스에다가 특수 제작한 투명 캔버스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그게 있더라고. 그거를 봤어. 근데 막 그림 그리는 그거 내내 욕이 나오더라고. 저 새끼 왜, 그러니까 그게 1950년대인데 이미 피카소가 70이 넘은 나이야. 저 새끼 왜 70이 넘게 살아가지고 왜 저런 거지 같은 걸 그려가지고 미술이라는 거 쓰레기로 만들고 있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피카소를 제1로 존경하는 화가야. 피카소 대단해. 그렇지만 너무 오래 살았어. 일찍 뒤져버렸어야 해, 그거. 한 60살까지만 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 그림들이,
60살 넘어서 그린 그림들이 쓰레기들이거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자,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나는 그 철학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화가들이 자기 미술에 대한, 자기 그림에 대한 변을 써, 화가들이. 근데 변을 쓰면은 프랑스의 철학자들, 미학자들,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반드시 끌고 와. 그래서 미술 사가들이라든지 뭐 진중권이 같은 놈들도 마찬가지. 뭐 쓰면은 뭐 철학자들, 프랑스의 철학자들 이런 새끼들의 이야기가 끌고 와. 그게 왜 필요한지는 난 모르겠어. 그 새끼들 책 나 다 읽어봤어. 나도 수십 권 읽었어, 수십 권. 그런데 다 쓰레기들이야, 그 철학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던 거야. 옛날부터 있었던 철학이야. 그럼 말장난하고 있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을 끌고 와. 화가는 철학이 없어? 자기 철학이 없으면 뭐하러 그림을 그려? 근데 철학이 없어버린 거야, 지금. 남들이 말한 철학을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게 무슨 그림이야, 그게.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미술이 철학의 시녀가 돼버린 거야, 지금. 철학이 시녀야. 자, 철학이 없는 그림 또 있지. 완전히 철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림. 그게 민중미술이야. 민중미술은 뭐냐? 내가 보기에는 민중미술이 뭐예요? 정치 포스터야, 정치 포스터. 그건 정치 포스터야. 아무것도 아니야. 민중미술이 뭐야, 그거? 정치 포스터야. 물론 내 친구 화가들은 대부분이 다 민중미술 화가들이야. 나는 그쪽에 굉장히 많이 어울렸지만 나는 민중미술이 아니야, 나는. 근데 민중미술이 뭐야, 그거? 정치 포스터란 말이야. 미술이 둘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 철학의 시녀가 됐든지 정치 포스터가 돼버렸어, 미술이.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온통. 미술이 철학이 어딨어, 지금. 자신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철학이야, 그게. 화가가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 미디어란 말이.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미디어야, 그거.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거기에다가 화폭 위에 펼쳐놓은 게 미술이야. 인간의 생각. 메시지가 없으면은 인간이 자기가 뭔가 미술에 대한 것도 좋고 뭐 색깔에 대한 것도 좋아. 뭐에 대한 것도 좋지만은 뭔가 자기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기의 생각을 던져놓는 게 미술이야. 그런데 어떤 평론가가 어떤 사람의 작품을 하나 그게 전시에 서문 다 쓰잖아.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양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새끼들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서양 철학자들 이제까지 말해놓은 게 쓰레기야, 전부 다. 근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내 삶과. 그 새끼들 모든 이야기가 쓰레기인데. 근데 그 새끼들 이야기만 계속 써. 근데 철학이 시녀잖아. 그것도 서양 철학의 시녀야. 그래서 좀 잘 줏대 좀 가자란 말이야. 줏대. 대한민국 이게 문화가 말이야. 문화가 정속되면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건 물론이고 사상이 정속이 되잖아. 다른 나라 어떤 사람인데 사상이 정속이 되면 그거는 영혼을 팔아먹는 거야.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우리나라의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대 사상가들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프랑스의 요즘에 철학자들이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면 독일은 프랑스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꺼내. 독일에서는, 독일 미술에서는. 평론가들이고 모으고 안에 프랑스 사상가들이 야 그런 사상 옛날에 독일에도 다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 그런 사상 독일에도 다 있었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2000년도 정도 될 거야. 이게 광주 비엔날레 그때 주제가 동양성이라는 주제를 했었어. 그래갖고 내가 서울대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장소를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동양이라고, 유럽에서 동양은 어디를 말하냐면 터키를 말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자기가 동양이라고 나왔더라고. 그게 왜냐면 지금 옛날에 서양 역사의, 서양 정신 세계의 두 뿌리 중에 하나가 그리스야. 예? 그리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났어, 그리스가. 그래서 자기는 동양이란, 왜냐면 거기서 서양에서 동양이라는 거는, 동양이라는 말은 변방이란 뜻이야, 변방. 이국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동양 그러면은 그게 무조건 터키 말한 거예요. 터키 옛날에는. 그래서 터키의 평론가가 왔더라고. 거기 터키에. 그 다음에 그리스의 평론가가 왔어. 그 자리에 동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중국 사람이 왔어. 중국의 평론가가 누군가. 그래갖고 이제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작가를 이제 소개를 해. 중국 작가를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은 얼음으로 뭐 천안문 앞에서 뭐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얼음이 녹아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그거를 그 예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러한 예술가도 있다.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니네가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는 몇십 년 전에 다 우리 그 화가들이 있었어. 그런 화가들이 있어.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그런 화가들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국 대국이야, 대국. 중국 사람은 웃기지 마. 그래, 중국 사람이. 그건 니네들 생각이야.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그냥,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면 우리가 먼저 한 거야. 웃기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아니, 나는 미술평론이라든지 미술책을 보면 구역질이 나서 볼 수가 없어. 거기에 왜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름이 왜 거기에 등장하느냐고. 미술평론을 하는데, 한국 사람의 그림 미술을 평론을 하는데 왜 프랑스 철학자가 등장을 하냐고. 한국엔 철학이 없어? 한국에는 철학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야. 당신 화가 자신이 철학이 없느냐고. 평론가 너 자신의 철학이 없느냐고. 평론가 너 자신 철학도 없고 한국 사람의 철학이, 너 그럼 평론하지 마. 철학이 없으면. 너 철학이 없으면 그림을 왜 그려? 그 공예잖아, 공예. 쓰레기잖아, 그거.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야. 남들 이야기 듣지 말고. 당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래야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냐고. 이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왜 석가모니의 눈으로 세상을 보냐고. 당신 눈 없냐고. 당신 대가리 없어? 폼으로 달고 다녀? 아니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하고. 그 데리다라든지 푸코라든지 물론 참고는 해. 뭐 라깡이라든지 많잖아. 레비스트로스라든지 라깡이라든지 데리다 뭐 할 새끼들 많아. 뭐 청구의 고원 쓴 새끼가 누구야? 들레지? 또 그놈 까는 놈 또 있더라고. 들레지를 까는 놈이. 나도 그 책 다 읽어봤어. 근데 참고만 해. 참고.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가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새끼가 있구나. 서양 놈들 똥구멍이나 빨고 있는 새끼들. 아이씨, 더러운 새끼. 그 새끼들이 미술을, 전 세계 미술을 다 잡고 있어. 그 똥구멍 빠는 새끼들이. 똥이나 핥은 개새끼들이.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란 말이야.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이야기 해라고. 정확한 눈으로. 너는 눈깔이 없고 너는 대가리 없느냐고. 그리고 니네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못하는 철학자가 없냐고. 철학자, 우리나라 사상가 대단해, 대단해. 강진산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라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양반 종교로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어. 오늘은 그림 이야기를 하나도 못 해버렸네. 일단 넘어갑시다.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해버렸는데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걸로 마칩니다.